나고자 없는 교육을 꿈꾼다.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대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장제국 총장. 우리 총장님은 친구부자. 그가 5천 명의 학생들과 친구 맺은 사연은 장제국 총장이 영화계의 거장 임권택 감독에게 삼고초려한 이유는 이제는 글로벌 시대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는 인재 육성 방안은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의 특별한 교육관과 그의 인생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다시 태어나고 싶다 혹은 어릴 때로 돌아간다면 더 열심히 공부할 텐데 라는 생각 다들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이 영어 중에서 리셋이라는 표현을 많이들 쓰시는데요. 리셋. 내 인생의 세팅을 다시 하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 특히 취업이나 미래 때문에 불안한 대학생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하니까 좀 씁쓸한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런 학생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어떤 교육이 필요할지 동서대학교 장제국 총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네, 어떻습니까? 대학 총장 벌써 세 번째 연임이시죠? 네, 세 번째. 네, 학생들을 보면서 많이들 느끼실 텐데 어떤 생각하세요? 네, 요즘 뭐 학생들 잘 아시다시피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예. 또 소위 말해서 스펙을 쌓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해외 연수도 다녀오고. 맞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참 기특하기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예. 좀 마음이 또 찡하고 네. 아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요새 뭐 그 청년 실업 문제가 또 심각하고 네.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진로가 불투명한 그런 시대다 보니까 참 가슴이 많이 아픈 것 같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아낌없이 주는 대학으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좀 시작을 해볼까요? 이 SNS 친구가 이 정원이 5천 명까지 갈 수가 있는데 총장님하고 이렇게 이 소셜 네트워크로 연결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렇게 꽉 찼다고 그러죠? 네, 제가 한 SNS 열심히 합니다. 예. 정원이 5천 명이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졸업한 학생들한테 좀 나가달라고 제가 또 이야기를 하고. 나가달라고. 네, 근데 거의 다 이제 친구가 예. 학생들이고요. 네네. 요새 학생들이 SNS로 이렇게 그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래서 학생들하고 소통하려면 SNS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학생들이 제가 올린 글에다 답글도 달기도 하고 네, 네. 또 직접 또 메신저 같은 걸 이용해서 저한테 연락을 하기도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참 그 개인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학교에 대한 불만이라든지 네.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면담 신청도 많이 하는데 네. 제가 학생들이 면담 신청하면 무조건 제가 만나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학생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학교에서 정책 결정할 때 상당히 또 도움이 되고 학생들한테 눈높이에 맞춘 그런 정책을 개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인싸란 표현이 있잖아요. 네. 좀 외람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인싸 총장님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학생들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또 하다 보면 네. 우리 학교를 어떤 방향으로 좀 그렇습니다.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생각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대학은 이렇게 그 실패를 해볼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기에 그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말은 사실은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그럼요. 실패를 하면 비용이 굉장히 높고 네, 모든 걸 그 순간에 다 놓치게 네, 되니까. 네. 그래서 그 실패를 학교 안에서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하는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벤처도 하게 하고 뭐 여러 가지 하게 하는데 그럼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럼 이제 그게 실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실패는 우리가 수비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실패이기 때문에 그건 경험으로 남는 것이죠. 네.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특별한 교육 방식,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라고 제가 혹시 여쭙는다면 어떻게 답을 하시겠어요? 저는 이제 그 글로벌 무대에 나가서 자유롭게 자기 네.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무대가 이제 글로벌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을 하려면 거기 맞는 역량, 외국어라든지 또는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기술 이런 걸 네.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있고요. 요즘 또 취업 얘기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눈을 좀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총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사실 제일 듣기 싫은 소리가 눈높이를 낮춰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요? 아니 우리가 지금 소득이 3만 불 시대 아닙니까? 네. 그럼 3만 불 시대에 맞는 그런 직업군이 많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사실 우리 같은 기성세대는 성장 시대에 살았으니까 네. 대학을 졸업하면 좋은 직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었지 네. 않습니까? 그랬죠. 네, 그랬는데 후배들에게는 좀 눈높이를 낮춰라. 네.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이라는 것이 이 3만 불 시대에 맞는 그런 직업군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얘기를 조금 돌려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교육자는 내 운명이라는 제목으로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래 저 총장님 꿈이 교육자가 아니라 천체 과학자, 그러니까 하늘을 보는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꿈이었는데 예, 꿈을 집은 이유가 이 선생님의 한마디 때문이었다라고 그러네요. 그게 저도 뭐였을까요? 뭐 한때 꿈 많은 어린이였거든요. 아,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전체를 하도 좋아해가지고 네. 생일 때 아버지를 아주 졸라서 네. 전체 망원경을 하나 샀습니다. 그 당시에 네. 아주 비싼 가격이었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밤마다 지붕에 올라가서 그 별을 보고 또 카메라를 또 이렇게 노출해서 사진 네. 찍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이제 자주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현상을 해보니까 교과서하고 똑같은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오.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네. 그날 아침에 학교에 빨리 뛰어가서 예. 우리 선생님한테 보여줬더니 선생님께서 저한테 이런 거 한 시간 있으면 공부 좀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감수성이 많았던 시절이라서 그런지 그렇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이 꿈이 확 싫어지더라고요. 오. 그래서 그게 참 우리 교육이 그런 거 아닌가 좀 반성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정형화된 네, 거. 네. 그렇죠. 어릴 때는 공부나 해라. 예. 그다음에 꿈을 접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래서 그 대학에서도 해야 될 역할이 이런 잠자고 있는 그 아주 옛날의 꿈 이것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대학이 아닌가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또 다른 꿈을 품고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셨다고 들었는데 그 당시에 미국 대학 분위기는 어땠나요? 제가 80년대에 미국을 갔는데 당시에는 우리 한국은 아주 혼란이었죠.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었던 그런 때였는데 미국 가보니까 참 평화스럽고 자유스럽고 뭐 그런 나라였어요. 그래서 아주 그렇습니다. 부러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정치학을 전공했는데 네. 교실에서 이제 이렇게 토론을 하면 수십 가지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나와서 그래서 이제 그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또 참조하기도 하고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의 생각을 점점 성숙화시키고 또 이렇게 완성시켜 나가는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네. 미국은 참 다양한 그 견해를 가진 나라구나. 그리고 제가 그 또 하나 이제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미국에서 로스쿨에서 공부를 할 때 90년대 초거든요. 네. 한중 관계가 아직까지 국교 정상화되지 않을 때였는데 네, 네. 저 옆에 중국에서 유학 온 학생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접근을 했는데 그 학생이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처음 왔기 때문에 영어가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노트도 보여주고 네. 짜장면도 사주고 아주 잘해줬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먼저 졸업을 했는데 예. 그다음부터는 연락이 끊겨서 네. 이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부총장일 때 네. 이제 중국 대사관에 전화가 와서 서울에서 중국 대학들을 많이 초청을 해서 엑스포를 하고 있으니까 네. 한번 와서 보라. 그래서 예. 제가 왔었습니다. 예. 와서 보니까 중국 우한이라는 곳에서 온 대학이 하나 있었어요. 네. 그분하고 이야기하니까 자기 대학하고 자매 결연을 하자. 예. 그래서 그 다음 달에 제가 갔습니다. 우한으로. 네. 그래서 응급실에 앉아서 그쪽 대학의 총장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바로 제 앞에서 공부했던 로스쿨 때 우와, 대단한 인연이네요. 저희들이 이제 네. 아주 그냥 감격에 눈물을 흘리면서 20년 동안 저 연락이 두절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중국에 얼마나 없습니까? 네. 13억 인구가 있는데 네. 이제 13억 분의 1의 기적이 일어났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정말. 네, 그렇게 네. 해서 그 의기투합을 해서 한국 대학으로는 처음으로 중국 현지에다가 한중 합작대학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한테 이 교훈을 자주 이야기해 주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참 중요하다. 만나는 사람마다. 정성을 다해서 만나는 사람을 대접하고 또 이렇게 잘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사람이 당신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그런 사람일 수도 있다. 이걸 제가 학생들한테 강조를 해주죠. 근데 참 재밌는 거는 공부는 미국에서 하셨는데 처음에 취직은 일본에서 하셨다고 그러시네요? 네. 미국에서 로스쿨을 마치고 네. 그 이제 직업을 찾고 있는데 네. 일본의 동경에 있는 네. 그 종합 상사에서 이렇게 제가 취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 근무를 했는데 그때가 1994년이었거든요. 제1차 북한 핵위기가 있을 때인데 그때 저보고 그 북한 핵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제가 열심히 일본 신문을 이렇게 읽고 했는데 네. 거기 자주 나오는 분이 일본 게이오 대학의 오코노기 마사오라는 일본에서 최고의 한반도 문제 전문가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한번 뵈야겠다 해서 연락을 드렸더니 여기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그분을 인터뷰하고 나서 일어서려니까 그 교수께서 저한테 혹시 자기 밑에 와서 박사 과정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 첫날 만나자마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 이제 집으로 갔는데 네. 집에서 자꾸 그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은
합격을 하면 예. 하고 예. 떨어지면 안 한다 이런 예. 걸 해서 이제 시험을 응시를 했더니 네. 합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에 들어가서는 또 혹독한 또 트레이닝을 받았는데 네. 학위를 받고 나니까 그 교수님이 굉장히 또 이렇게 친절하게 학회에 또 데뷔도 시켜주시고 네. 또 많은 분들 소개시켜주고 하는 그런 은사가 되셨습니다.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역 대학의 미래 전략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방 대학들이 참 어려운데요. 그 바람에 이 지방 대학도 어렵지만 또 그 지방 대학이 있는 그 지역도 어려워지고 있다. 뭐 이렇게 엎친 데 덮친 격 같은 좀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이제 저희는 이제 지방대학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지역대학이라고 지역대학이요. 있습니다. 저도 바꿔서 지역대학이라고 했습니다. 예. 아시다시피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네. 기업들이 그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지역에 가면은 대기업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학이 굉장히 그 경제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여기냐면 학기 중에 학생들이 하숙집에도 또 있기도 하고 네. 또 식당도 가기도 하니까 그렇죠.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상권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지역에 학령 인구가 또 줄어들고 있는 뿐만 아니라 네. 대학을 수도권으로 가서 공부하고자 하는 욕망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좋은 그 교육을 받고 다시 지방으로 돌아오면 좋은데 돌아오지가 않아요. 서울서 남아서 이제 직업을 찾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지역은 더 어려워지고 뷔페해 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네. 국가의 균형 발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런 지역 대학들이 좀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지역 대학은 수도권 있는 대학보다 훨씬 더 혁신을 잘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혁신을 많이 해야 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많이 내야 되는데 네. 요즘 유행하고 있는 공유 경제 네. 이 개념을 대학에도 좀 이렇게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미 존재하고 있는 많은 그 교육의 콘텐츠를 이 조립을 해서 학생들한테 좋은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인근 대학하고 이제 협력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서 네. 그 대학의 시설도 쓰고 또 그 대학에 있는 과목도 저희들이 학생들이 가서 듣고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중복 투자를 또 방지하는 그렇게 해서 코스트를 낮추는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여러 규제가 많기 때문에 그 규제를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지만은 아이디어만 잘 내면 그런 것을 실현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을 많이 유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부산에 맞는 특성화 교육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지역 대학은 지역에 공헌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역에서 추구하는 산업 이쪽에 맞는 그런 인재를 양성하는 게 중요한데 부산 잘 아시다시피 국제영화제도 있고 해서 영화 산업을 또 발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콘텐츠 사업을 한번 잘해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 좋은 양질의 인재를 많이 배출하면 지역 발전에도 큰 공헌을 할 수 있다 생각해서 그쪽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임근택 감독님 아시죠? 네. 네. 그 감독님의 성함을 따서 예. 단과대학을 하나 설립을 해서 저희들이 하다 보니까 그 서울에 있는 충무로에서 많은 그 영화인들이 내려와서 직접 네. 수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주 현장감 있는 그런 교육이 가능해졌습니다. 8년째 이제 총장을 하고 계신데, 그동안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또 교육자로서 그래도 욕심이 좀 더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일을 더 하고 싶으세요? 저는 교육자로서 나고자 없는 교육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한 사람도 빌릴 사람이 없어요, 사실은. 네. 일당백을 해야 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사회는 이 정형화된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여기에 속하지 않으면 바로 이제 그 나고자로 전락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그 잘하는 분야를 찾아줘서 아주 재능을 이렇게 이렇게 잘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고자 없는 교육을 위해서 매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춘, 뭐든지 도전할 수 있게 참 아름다운 시기입니다. 물론 현실과 타협해야 하는 순간도 있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우리 청년들이 너무 빨리 꿈과 용기를 잃고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청년들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혁신적인 교육제도가 많이 더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요. 대한민국의 청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 네, 오늘도 토요 포커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